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바쁜 일상 보내시느라 일일이 크립토 뉴스 체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앞으로는 뉴스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달해 드리는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비트코인 상황부터 봐야겠죠. 일단 비트코인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비슷한 차트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러한 코인들을 이제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시총이 제일 크고 또 크립토 시장에서 대표적인 코인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코인들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지는 이겁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뉴스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바이낸스에 관련된 독점적인 어떤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소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한국말로 적혀 있는 뉴스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로이터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어떤 소식을 전했는데 아까 보셨던 요 기사죠.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이제 문제는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는 암호화폐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거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낸스 거래소와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 자오 창펑 여기 위에 이제 사진 보이시죠? 네, 이분인데 이분이 또 FTX 사태에 많은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이분을 포함한 경영진이 미국 자금 세탁법 관련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기사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장이나 이럴 때 그냥 툭 나온 그런 기사였다면 그냥 바이낸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저거 봐봐 저것도 어그로 끌려고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경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사건들? 바로 루나 테라 사건이라든지 FTX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사건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투심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에서 형사 고발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이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수집이 되었으나 검사들 사이에서 의견 분열로 인해서 이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기소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러면 바이낸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함이 엄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물론 이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따져가면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1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전하다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바이낸스가 망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가 엄청나게 크고 진짜 이거는 완전 한동안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하루 동안 2.5조 원 빠져 그래가지고 인출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기사 쭉 볼게요. 자, 바이낸스가 13일 스테이블코인 USDC의 인출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 하루 동안 이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코인이 빠져나간 거죠. 이미 사용자들은 FTX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의혹만 제기가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FTX를 믿고 계속적으로 그 거래소에 돈을 놔뒀다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내 자금이 거기에 묶여있고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이낸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장에는 그냥 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인출하는 것 때문에 이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에 USDC 인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USDC가 그러면 왜 인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USDC라고 하는 거는 제 영상들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USDT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나 이제 USDT보다는 USDC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USDC는 이 미국 달러와 1대1로 이제 패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러한 안전한 자산을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한꺼번에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르르 몰려버리면 진짜 FTX 사태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의 대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인출 중단을 했고, 근데 이 인출 중단이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낸스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끔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출 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바로 트위터에서 이어서 이제 인출이 재개됐다고 이제 다시 밝혀지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또 바이낸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아까 로이터의 보도에 바이낸스가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트위터에서 성명문을 공개하면서 로이터가 또다시 잘못된 정보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이낸스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 진행팀이 따로 있고, 이 법률 진행팀은 가상자산 산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안이라든지 규정 준수를 위해서 직원 수를 500% 이상 늘렸고, 작년 11월부터도 우리는 법 집행 요청에 답을 했다라면서 이제 협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세계 최고의 수사 및 법 집행 기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전문가들도 다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BNB 코인이라고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발행하는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적인 차트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저 일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떤 심리들이 꺾였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바이낸스 CEO는 본인의 거래소를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저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거는 명확한 퍼드이기 때문에 그 퍼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공식 계정에서 We are live라고 해가지고 이제 CZAMA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물어봐, 이런 약간 질의응답처럼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은 어쨌든 이번 AMA를 통해서 우리 바이낸스는 사용자 자산을 1대1로 바꿔줄 수 있는 준비금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바이낸스의 현금은 그 어떤 곳보다 많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소식이 또 터졌죠. 바로 뭐냐,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에서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과의 어떤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자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FTX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어쨌든 이 거래소에 이제 고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고객들의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이 마자르와 같은 글로벌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크립토닷컴도 그렇고 쿠코인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해서 이러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밑에 보시면 지난 7일, 7일에는 바이낸스가 그리고 9일에는 크립토닷컴이 각각 마자르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를 하면서 고객들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 거래소들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보고서가 이제 신뢰성 논란을 낳게 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해졌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순위 3위 안에 들었던 그 거래소 FTX가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1, 2, 3위 한다고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었는지 보게 되면 바이낸스 보고서의 경우에 준비금 증명은 비트코인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부채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이러한 수치에 대한 마자르의
의견이나 결론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수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그래 너네가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야 이거 감사를 진행했던 마자르의 의견이 빠져있는데 이거 맞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너네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상황 자체가. 이러한 이제 의혹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니까 이 마자르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작성하고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확 부담을 느껴버립니다. 왜냐하면 FTX도 감사를 진행했던 그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완전히 뭐 시장에서 물어뜯기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 마자르 역시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런 업무를 맡았다가 괜히 본인들한테 불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우려를 좀 스스로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많은 회계 법인이 가상화폐 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바이낸스 CEO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요 최근 며칠간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만 있었느냐? 아니죠. 네. 자, 페드가 지난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렸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사실 뭐 0.5%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빅스텝을 했다라는 건데 이 빅스텝을 할 거라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이 같은 금리 인상 행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올라가고 쭉 가다가 계단식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폭이 이제 0.75%포인트를 원래는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줄어든 거예요. 0.5%포인트로. 이게 좀 줄어들면서 속도를 좀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것 자체는 물론 호재긴 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연준 FOMC 위원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내년 말 미국 금리 수준이 5에서 5.25%를 가리키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치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목표 지점이 이제 만약 이 목표 지점이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속도만 가끔씩 이제 조절할 뿐이지 충분히 내년에도 0.75%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가 제 아무리 이제 뭐 느려지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제 금리를 언제든지 최대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연속으로 투심으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등에도 여러모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낸스 사태와 그다음에 이러한 소식들까지 더해져서 지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심이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이게 뭐 퍼드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이 좀 만회가 되고 또 BNB 코인도 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퍼드라는 부분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시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100%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한 번에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약간의 또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요 큰 틀에서 이제 흐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덧붙여서 내년 1월 13일 날 열리는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기준금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0.5% 빅스텝 단행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금리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걸 그냥 이제 보고 있자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한국에 있던 어떤 달러들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또 겨우 진정되고 있던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보폭을 맞춰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시중금리라든지 대출금리가 이제 오르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출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굉장히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한은에서도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적절한 선을 찾는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이 또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이런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더 추워지고 있는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고, 분명히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장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고 로그아웃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소식들을 팔로우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뭐 지금은 계속 원화채굴을 하면서 이제 현금을 계속 많이 모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역사가 그대로 이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패턴이라든지 흐름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반복되는 흐름을 통해서 어찌 보면 또 한 번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가 소식들 잘 체크해가지고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코인소년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올려드렸던 소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는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MBC 다큐 프라임에서 진행했던 그런 영상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 안전하고 책임있게 블록체인의 착한 혁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실시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항상 저도 이제 블록체인 뉴스들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뭐 암호화폐 그 자체 어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그러한 코인들 개별적인 어떤 코인들에 있어서 저는 100% 막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을 항상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러한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왜 블록체인을 믿는다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그리고 제가 누군가가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또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뭔가 어떤 다큐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직접 봤을 때 뭔가 느끼는 바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따로 스포는 안 할게요. 일단은 국내라든지 해외 여러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MBC 다큐 프라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가장 위에 이러한 방송이 하나 뜰 거예요. 이 다큐 프라임이 EBS도 있는데 이건 MBC입니다. MBC 다큐 프라임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공식 홈페이지 여기 누르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여기 가장 위에 최신 영상에 이렇게 12월 18일 날 최근에 이제 업로드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고화질 3분 미리 보기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보기를 눌러주시면 아마 뭐 2,000원인가 2,200원인가 하는 결제창이 뜰 건데 이건 이제 보시려면 뭐 2,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웨이브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웨이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코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 대한 안목 역시나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흐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선택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외에도 뭐 NFT도 있고 여러 뭐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떤 선택지들이 쭉쭉쭉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고 이 블록체인 소식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들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